불법 번식장을 운영하는 남자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이게 뭡니까? 예?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냐고요? 뭐는 허가증 있고 허가증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갖다 놓고 관리하고 또 여기서 새끼 나오면 또 가는 게 거의 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곳에서 소규모 합법 번식장을 운영 중이라는 건데 여기는 언제 하셨어요? 2020년. 애들 지금 있어요? 여기 애들 있어요? 왜 있었습니다. 10년. 오메가인하고 비시용 불. 그 다음에 웰시가 새끼인데 한 달 반 정도. 웰시? 예, 한 달 정도 새끼고. 법적으로 5kg 미만의 소형견을 사육할 경우 최대 2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소규모 번식장. 안에는 업자가 말한 품종견들이 있었다. 남자는 2020년부터 이곳에서 합법 번식장을 운영하며 태어나는 새끼들을 거래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거래 내역엔 분명 허스키가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안에서 전편은 허스키 자견이 발견됐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허스키가 없잖아요. 소규모 했다고 해서 여기 애들만 경매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심지어 허스키, 푸들, 말티즈, 말티푸 등 거래된 새끼들의 품종도 천차만별.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자 얘기할게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네네네.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이제 의미하고 배가 부르면 데려와가지고 출산을 시키고 이제 해가지고 경매장에 어? 경매장에 넘기셨겠죠 뭐. 몇 번 있어요. 몇 번이 아니잖아요. 예? 솔직히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그 몇 번이라고 볼 수 있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가 없지요. 하여튼간에 꾸준히 그 생산을 하시고 그 생산된 개체를 경매장에 납품을 하셨다. 그러니까 거주지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소규모 번식장을 차려놓고 한편에선 허가 규모의 30배에 달하는 거대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며 그곳의 번식견들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을 허가 번식장의 이름으로 경매장에 넘겨왔던 걸까? 일단 동물이 생산되면 번식업자는 경매장으로 납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적 기준으로 경매장으로 납품을 할 때는 허가증을 경매장에 제출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들이 펫샵에 가기 전 경매장을 거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허가증. 하지만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 번식장의 허가증을 가지고 불법 번식장의 동물들을 같이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택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런 편법 아래 신분을 세탁한 불법 번식장의 개들이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경매장에서는 알고 있을까?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경매장에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싶다며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해왔는데 그분이 소규모든 일반이든 허가를 내서 왔어요. 허가 번호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내밀어드린 거고 그 다음은 저희는 모르죠. 허가 등록이 된 강아지를 판매해야 되는 법이고 법을 잘 지키고 하고 있는데 그 단계적인 상황은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증에 받아서 신분하긴 했는데 당신 몇 마리 있나 뭐 잘 키우나 볼 거야 그럴 권한이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증과 신분을 받고 오면 걔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어떤 강아지 키우는지 알 방법이 없는 아니 저 혼자 할 수는 없죠. 공무원이 관리하는 거지. 김해시청은 조사권이 있죠. 그렇다면 허가 번식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할 시청의 입장은 어떨까? 보통은 현재 법에 의해서는 이제 거래 내역 신고라고 자기가 출한 내용에 대해서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시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처분이나 갈대로 처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영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이나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타 지역에 뭐 이런 번식장 운영한다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관리할 권한도 강력한 제재도 없다는 건데 그동안 개들의 출신지를 속여 경매장에 넘기는 사례가 적발돼 왔음에도 왜 여전히 음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번식장이 사라지질 않는 걸까? 과거 번식업에 종사했던 업자에게서 업계의 실태를 들을 수 있었는데 불법 농장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팔로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팔로가 없는데 개 100마리, 200마리 키울 자신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어디서 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사료금에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누군가는
허가받은 농장에서 그걸 배리로 팔아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대가리. 예, 그렇죠. 그 마리당 뭐 수수료 2, 3만 원 받든지 뭐 우유 받든지 아는 농장에다 내가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면 해주죠. 왜? 한 마리 2만 원 번다 하면은 10마리면 20만이고 100마리면 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200만 원 돈이 공동 생기는데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게 해서 남의 이름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샀어요. 의심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뭐 자기들이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남의 거면 어떻고 옆집 거면 어때요 그거. 결국 돈이었다. 편법이 만연하는 구조 속에 사람은 이익을 얻고 개들은 철저히 이용당하는 현실. 반짝이는 쇼윈도에 서게 되는 이 예쁜 강아지들이 끔찍한 비극 속에 운 좋게 살아남은 거라면 우리는 마냥 이들을 웃으며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번 불법 번식장에서 600여 마리의 개들이 구조됐지만 구조된 후에도 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뒤늦게 나타난 몸의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은 한 녀석. 유선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긴 하고 질도 좀 부어있고 교배하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임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음파랑 이런 거 보면서 혹시라도 임신 중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게. 배가 많이 부르진 않았지만 임신이 의심된다는 녀석은 곧바로 초음파 검사에 들어갔는데 태아 형태가 좀 이상하죠? 썩은 것 같은데 태아의 형태가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입니다. 혈액의 흐름 자체가 없어지고 이미 뱃속에서 태아가 사망한 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미의 뱃속에 자리 잡은 태아의 형태가 무척 기이한 데다 이미 사산된 것 같다고. 이대로라면 어미까지 위험할 수 있게 곧장 수술에 들어갔다. 그런데 뱃속에서 죽은 새끼를 꺼내든 순간 한두 달 된 건 아니에요.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미량화가 된 것 같아요. 사산된 새끼가 부패되지 않고 미라처럼 굳은 상태. 그것도 어미의 뱃속에 1년 넘게 있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자기 새끼를 몸속에서 뱃속에서 계속 품고 있던 어미 마음이 어떨까요? 뱃속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는 그한테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춘 새끼를 끝내 뱃속에 품고 있던 어미. 그건 어쩌면 절망뿐인 세상에 내보내고 싶지 않은, 그렇게라도 지키고 싶었던 어미의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그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삶의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았을까.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번식견의 삶. 원치 않는 출산을 반복하며 공장 속 기계처럼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도 살고자 했고 살아남아야 했고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새끼를 지키고 싶었을 어미개의 처절한 절규를, 고통을, 그 절망을 우린 왜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걸까? 동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런데 사람이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동물들을 놔두고 그간 그냥 있어 왔으니까 그대로 둘 일인지. 이 동물이 어떠한 환경에서 지내왔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번 먼저 해주셨으면. 어미의 눈물과 고통 속에 태어난 작고 귀여운 생명. 이들을 보며 우린 마냥 웃을 수 있을까? 반짝이는 유리관 뒤에 가려진 어미개들의 슬픈 눈빛을, 사랑스러운 이들 뒤에 감춰진 절망과 고통을, 온몸에 새겨진 끔찍한 상처를 더는 외면하지 않길 바라고 또 바라본다.